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저희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대한 댓글들을 보고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저번에 매도를 했더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 네. 이제 댓글들에 정말 후회한다, 나도 후회한다. 네. 그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매도를 하면 왜 우리는 후회를 해야 하는가?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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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강조하던 얘기인데 매수와 매도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 투자를 했으면 사는 행위, 파는 행위, 네. 그리고 마무리가 사실은 파는 행위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중에 훨씬 더 어려운 게 매도 행위예요. 매도 행위. 사는 거는 네. 사실 언제 사든 올라가기만 하면 사실 후회하진 않거든요. 약간의 맞아요. 좀 뒤에 샀다. 이런 느낌, 아쉬운, 이런 거는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후회하고 이러진 않아요. 사기만 하면, 맞아요. 사고 나서 올라가기만 하면 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는 행위는 이제 끝이거든요. 그쵸. 예, 끝나는 겁니다. 멈춘다는 거죠. 만약에 수익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면 이때 더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초보일 때는 진짜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뭘 살까 사는 게 제일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언제 팔아야 될까? 또 네.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이런 게 진짜 한 3-4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매도가. 매도가 진짜 어려운 거는 이게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도 끝도 없는 없어서 건지. 네. 모든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냐? 네네. 이 꼭대기에 팔고 싶어 하죠. 네, 꼭대기에 네. 그리고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정말. 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꼭대기에 파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파트별로 다 보세요. 그러면 꼭대기를 찍은 딱 점입니다. 점. 그러니까 거래가 한 건, 네. 많아야 2건 정도예요. 그리고 꺾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 내가 이 한 점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파트에 집을 가진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꼭대기에 팔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딱 정확히 알고 있어요. 꼭대기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꼭대기에 팔려고 했는데 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알고 있어도 네. 꼭대기에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 꼭대기가 한두 점이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매물이 그때 나온 게 한두 개여서 그렇게 거래가 됐나 보다. 근데 그 실상 보면 진짜 여러 채 중에서 선택받은 한두 집만 딱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때 매물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매수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딱 한 개만 고르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이때 팔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냥 하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락. 그러니까요. 하락으로 되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도 못할 뿐더러 진짜 후회보다 더 뭔가 더 짙은 아쉬움? 뭔가 그때 팔 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갈이 안 하고 팔 걸 약간 그런 감정이 더 크게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갑자기? 네. 갑자기 쭉 치고 들어오니까. 네. 자, 제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왼쪽 어깨는 올라가는 어깨죠. 올라가는 어깨에 판 사람과 이 오른쪽 어깨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 누가 후회가 많을 것 같아요? 후회가 왼쪽 어깨. 왼쪽 어깨.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찐 답안이네요. 왼쪽 어깨. 네. 실제로 오른쪽 어깨가 진짜? 후회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는 일단 팔았잖아요. 팔았습니다. 팔아서 수익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여기 위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해야 될 몫인 건데 이 오른쪽 어깨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팔았다 이걸로 되면 다행인 거고 팔려고 했지만 못 팔고 더 밑으로 허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매수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수요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주택자들이 많이 산다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거주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우선순위는 거주와 투자. 어느 게 우선이냐?
투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투자가 우선인 네. 사람이 하는 행동은 네. 뭐냐? 이게 올라가는 게 지금은 그래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사는 겁니다.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떨어지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사지. 제일 큰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 네,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러니까 지금 있던 매수자들이 진짜 그냥 연기처럼 싹 사라져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데 겪어본 분들은 압니다. 왜냐, 이때 팔았던 떨어지는 시점에 팔려고 노력해봤던 분들은 진짜 알아요. 알아가지고 네. 이때 얼마만큼 팔기 힘드냐, 가격을 내리면 팔릴 거다라고 네네.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살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요. 이미 그 오른쪽 어깨가 되면 사람들 인식이 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끝났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등을 돌려버린다는 그렇죠. 건가요? 순식간에 그냥 아예 떨어지는 게 이제는 확실시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네. 아 이제 드디어 네. 터졌구나, 거품이 꺼졌구나, 꺼져가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또 전세라는 게 있으니까 선택지가 또 있거든요. 네. 임대로 가고 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팔려고 내놔봤자 뭐 1, 2억 싸게 내놓는 거, 1, 2억 싸게 내놓는 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깎은 거거든요. 네. 정말 많이 깎은 겁니다. 뭐 이 행위를 두고 그 이제 폭락론자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뭐 5, 6억, 아니면 10억 뭐 이렇게 싸게 팔면 안 팔리겠냐? 맞아요. 이거는 정말 집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음을 아예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 일이 아니면 또 되게 쉽게도 말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네. 이 올라가는 과정을 정말 고심을 하면서 지나온 거거든요. 아, 내가 언제 팔아야 될까? 이때 팔까? 네네. 고민을 엄청 하면서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인내했던 과정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파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친 짓인 거죠. 내가 그동안에 했던 어떻게 그 네. 정말 힘들게 버텨왔던 이게 헛고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네. 맞네요. 그래서 뭐 15억인데 10억에 팔아라. 네. 10억에 팔면 팔릴 수도 있죠. 근데 이 행위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약간 내리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12, 많이 내려야 이제 13억 정도, 뭐 이 정도에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때 이 가격 정도면 안 팔린다는 얘기. 아, 그러니까요. 되게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왜 진짜 가지 않은 길을 항상 이렇게 미화시켜서 생각하는지. 네, 참 얘기를 들어도 딱 겪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그냥 희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항상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어깨에서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때부터 이제 어떤 후회가 오냐. 아, 그때 팔 걸. 그때 왼쪽 어깨에서 팔 걸 그냥 차라리. 이 꼭대기는 이제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사실 꼭대기에 팔 걸 이거보다 그냥 똑같은 지금 어깨인데 이때 팔았으면 그냥 지금 마무리 짓고 그치. 몇 년 동안 마음고생도 안 하고 나는 돈을 네. 지금 현금을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끝난 거잖아. 근데 지금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진행 중이면 이게 이제 올라갈 기대보다 떨어질 걱정이 더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때는 정말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니까 네. 정말 마음도 졸이고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매수자가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거를 공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떨어질 때 주식처럼, 주식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언제든지 내가 팔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다 촘촘히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냥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 이 생각만 있으면 던지면 됩니다. 네. 그럼 팔려요. 여러분 우선주라고 거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주 거래가 전문 용어 너무 힘들어요. 네. 거래가 하루에 뭐 10,000건 정도 네. 되는, 10,000건도 아니고 몇천 건. 네. 이런 거는요, 비슷해요. 떨어질 때 팔려고 내놓잖아요. 그럼 진짜 매수자가 어디에 있냐? 하한가에 있어요. 중간에 아무도 없어.
중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하한가에 매수자가 딱 뭐 한 10명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거래를 완성시키려면 하한가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 이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럼 중간에 내가 내놔보죠. 네. 하루 종일 거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부동산에 좀 비슷하네요. 진짜 네. 바닥을 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선주 거래해본 분들은 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매수자가 없어요. 매수자가 없으면 내가 가격을 뭐 중간에 내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수자가 없는데. 내가 내린 거는 그 매수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가격인 거죠. 네. 그냥 매수자는 더 밑으로, 더 밑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격에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하한가에 파는 거는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네네. 하한가에 파는 게 또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매도자 입장에서 그 꼭지점에 팔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후회감이 있을 거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죠. 부장님?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들이 1%에 속한다. 이런 착각은 버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후회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후회하는 상황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은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후회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럼 어떤 후회하는 상황이 좀 더 나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좀 네. 새롭네요. 그러니까 좀 최선을 찾는 거죠. 최선. 어떤 상황, 반드시 후회할 상황은 맞게 되는데 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맞는 후회가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가? 이걸 찾아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왼쪽 어깨에서 파는 상황이 후회가 조금 덜하다. 가격은 같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의 그 강도는 다르다는 거죠. 네. 왼쪽 어깨랑 네. 오른쪽 어깨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안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지금 약간 좀 후회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후회, 오른쪽 어깨보단 낫지. 약간 이런 게 토닥토닥하게 되네요. 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목이 긴 기린이었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네. 이 목이 긴 기린이었다라는 거는 기준을 모르니까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준. 기준이 없을 때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점과 현실상의 고점이 굉장히 괴리가 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찍 팔았을 때 이제 후회가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일찍 팔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죠. 내가 생각했던 고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고점이 아니고 한참 더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네.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찍 팔았던 거죠. 본인의 기준으로.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네.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 뭐 다 그 어느 정도 연구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 주식 비트코인은 저는 제 기준으로는 기준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시점이 고점인지 언제가 이게 지금 중간 지점인지 네. 전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럼 부동산의 기준은 그럼 부동산은 어떤 제가 걸까요? 명확히 있어요. 네. 네. 그게 뭐냐? 첫 번째 기준이 꼭대기에서 이제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이라고 하죠. 시그널이 바로 정체기입니다. 정체기. 네, 정책이. 근데 정체기가 상승장에서 그냥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정체기라는 건 상승장에서 반드시 동반되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여러 번 거쳐서 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상승장 초반에는 정체기가 기간이 짧아요. 짧고 이 갭이라고 그러죠. 네. 호가와 실거래가 호가 갭이 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상승하면 이 호가 갭이 좀 더 벌어지고 정체 기간이 좀 더 길어져요. 그리고 한 번 더 상승하면 이제 호가 갭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정체 기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여기서 사실은 한 번 정도 더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또 동네마다 또 정책이 오는 시기가 또 다르니까 네.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 정책을 보려면 그냥 가까운 부동산 가셔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실거래가 그런 걸 보면 네, 그래프를 기간이나 보면 나오니까요. 실거래가 딱 보면은 네. 기간 멈춰있는 거래가 멈춰있는 기간이 정체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기간들이 처음엔 좀 짧았다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길어지는 기간이 이제 네. 앞으로 길어지겠구나. 그럼 이제 1년 이상 네. 뭐 이렇게 정체기가 이제 찾아오면 이때 반드시 하락 요인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 전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좀 살펴보고 네. 내가 매도 시기를 정한 다음에 그 올 수 있는 후회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또 후회는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99%는 여러분들은 매도할 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 후회가 가장 적게 나올 것인가 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도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인 후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감정은 정말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